31편 부산 자갈치 시장. 그녀와 함께 맞은 비릿한 새벽. 김유진은 약속대로 경주에 나타났다. 그녀는 고속버스 터미널에 넋을 놓고 앉아있는 박민준을 발견하고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녀는 그의 등을 세게 한 번 철썩 때렸다. 꼴이 이게 뭐예요? 천년의 고도에서 천년 묵은 귀신이라도 만났어요. 그녀는 다그치거나 위로하는 대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근처 식당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는 뜨끈한 국밥 2그릇을 시켰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유진 역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함께 밥을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다. 식사를 마친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여긴 당신이랑 안 맞아요. 너무 조용해서 잡생각만 많아지잖아. 가요, 우리. 시끄럽고 정신없는 대로. 그녀가 그를 이끈 곳은 부산이었다.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동안 민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여정을 타인에게 맡겼다. 그것은 포기가 아닌 신뢰였다. 부산역에 도착하자 항구 도시 특유의 활기차고 비릿한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그리고 민준의 눈앞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퀘스트가 나타났다. 퀘스트, 살아있는 것들의 함성. 내용, 자갈치 시장의 새벽을 온몸으로 느끼고 가장 살아있다고 생각되는 순간을 포착하시오. 유진은 그의 퀘스트 내용을 전해 듣더니 만족스럽다는 듯 웃었다. 그 시스템, 뭘 좀 아네. 가요, 밤새고 새벽 구경하러. 그들은 밤늦게까지 부산 시내를 어슬렁거리다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녘의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다. 시장의 새벽은 거대한 생명체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만선으로 돌아온 어선들이 갓 잡아 올린 생선들을 부려놓자 경매사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시장을 깨웠다.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걸걸한 목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상인 아주머니들의 외침, 펄떡이는 생선들이 수조에 부딪히는 소리, 고무장화를 신은 채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활기. 그 모든 것이 뒤섞여 거대한 함성이 되어 울려 퍼졌다. 민준은 처음에는 이 압도적인 혼돈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생선 냄새가 코를 찔렀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귀를 어지럽혔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고 그 혼돈의 한가운데에 섰다. 그는 자신의 모든 감각을 열어 이 날 것 그대로의 생명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주름진 얼굴로 웃으며 생선값을 깎아주는 할머니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의 귀에 밤새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에게 고생했다며 등을 두드려주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온몸으로 이른 새벽부터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의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이곳은 그가 있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모든 것이 정제되지 않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돈이나 성공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삶의 의지가 있었다. 유진은 이미 물 만난 고기처럼 시장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었다. 그녀의 카메라는 쉬지 않고 터졌다. 그녀는 생선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인들의 표정을, 그들의 거친 손마디를, 그리고 그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렌즈에 담고 있었다. 민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열정과 즐거움으로 반짝이는 그녀의 눈동자, 피사체와 교감하며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그녀의 미소. 바로 그 순간이었다. 민준은 깨달았다. 가장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아침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담아내는 유진을 바라보는 이 순간이라는 것을.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다. 생선도, 시장 풍경도 아니었다. 경매에 집중하는 상인의 모습을 찍기 위해 쪼그려 앉아있는 유진의 열정적인 뒷모습이었다. 퀘스트 완료 메시지가 떠올랐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유진은 자신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을 보더니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보며 처음으로 꾸밈없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비릿한 새벽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함께 웃고 있었다. 32편 협동 퀘스트 감천문화마을에서 서로의 인생 사진 찍어주기. 자갈치 시장에서의 강렬한 새벽을 뒤로하고 그들이 향한 곳은 산비탈을 따라 알록달록한 집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감천문화마을이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민준의 눈앞에는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 창이 나타났다. 최초의 협동 퀘스트가 발동되었습니다. 퀘스트, 길 위에서 길을 묻다. 내용, 감천문화마을에서 서로를 모델로 하여 각자의 인생 사진을 찍어주십시오. 사진은 상대방의 현재와 그가 나아갈 미래의 모습을 담아내야 합니다. 보상, 박민준, 김유진의 유대 능력치 생성 및 강화. 협동 퀘스트, 민준은 유진과 시스템 창을 번갈아 보았다. 시스템이 처음으로 그들의 관계를 인정한 것이었다. 유진은 퀘스트 내용을 전해 듣고는 흥미롭다는 듯눈을 빛냈다. 인생 사진이라 재밌겠는데 좋아요. 까짓것 한번 해보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모델은 작가의 말에 절대 복종할 것. 그렇게 그들의 특별한 사진 촬영이 시작되었다. 먼저 유진이 민준의 사진을 찍기로 했다. 그녀는 민준을 이끌고 미로 같은 골목길을 헤맸다. 그녀는 민준에게 억지로 웃으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민준 씨는 앞으로 뭘 하고 싶어요? 이 여행이 끝나면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민준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좁은 골목길의 끝, 탁 트인 부산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난간에 섰다. 그는 과거가 아닌 아득하게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늘 속에는 아주 희미한 빛이,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조용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유진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다. 됐어요. 그녀가 보여준 사진 속에서 그는 낯선 자신을 발견했다. 모든 것을 잃고 좌절한 패배자가 아니라 상처를 품고 다시 길을 떠나려는 여행자의 얼굴이었다. 다음은 민준이 유진을 찍을 차례였다. 그는 막막했다. 전문 사진작가도 아닌 자신이 어떻게 그녀의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그는 카메라 대신 자신의 공감 스킬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녀가 나아가려는 미래를 생각했다. 그는 유진을 데리고 벽일면에 거대한 새의 날개가 그려진 벽화 앞으로 갔다.
그는 그녀에게 포즈를 요구하는 대신 조용한 질문 하나를 던졌다. 만약 지금 지수 씨가 유진 씨의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 질문에 유진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녀는 말없이 날개 벽화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친구를 향한 애틋한 그리움,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목까지 세상을 담아내겠다는 단단한 약속.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살짝 고였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주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휴대폰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다. 사진 속 유진은 슬프지만 아름다웠고 연약하지만 강인했다. 과거의 아픔을 등에 지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한 마리 새와 같았다. 유진은 자신의 사진을 한참 동안 말없이 들여다보더니 눈물을 닦고 민준을 보며 활짝 웃었다. 젠장, 인정하기 싫은데 좀 찍네요. 길 잃은 아저씨. 그들이 서로를 보며 웃는 순간 시스템 창이 나타났다. 협동 퀘스트 완료. 두 사람의 유대 능력치가 생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서로의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들은 사진 한 장을 통해 서로의 가장 깊은 내면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알록달록한 마을의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길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33편, 해운대 밤바다, 도시의 불빛과 파도 소리. 감천문화마을에서의 동화 같던 하루가 저물고 박민준과 김유진은 부산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하기 위해 해운대로 향했다. 낮에 해운대가 활기찬 젊음의 공간이라면 밤에 해운대는 화려한 도시의 욕망과 고요한 자연의 본성이 공존하는 신비로운 곳이었다. 두 사람은 늦은 저녁을 먹고 해변으로 나섰다. 백사장에는 간간히 산책을 나온 사람들과 연인들의 실루엣만 보일 뿐 한적했다. 바다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 위로는 마린시티의 마천루들이 뿜어내는 현란한 불빛들이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었다. 수십 층짜리 건물들이 저마다의 빛을 과시하며 밤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그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로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보는 이를 압도하는 위압감이 있었다. 두 사람은 신발을 벗어들고 차가운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었다. 부드러운 모래의 감촉과 발끝을 간지리는 파도의 느낌이 좋았다. 한참을 말없이 걷던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 불빛들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섞여 낮게 울렸다. 유진은 그의 옆에서 걸음을 맞추며 조용히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서울에 있을 때 제 사무실 창밖으로도 저런 풍경이 보였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저 불빛들을 내려다보면 왠지 모를 정복감이 들었죠. 저 수많은 불빛들 속에서 내가 가장 밝게 빛나야 한다고, 저 불빛들을 모두 내 발 아래 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그의 야망이자 그를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었다. 그는 저 빛의 세계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살랐다. 하지만 지금 여행자가 되어 해변에 서서 바라보는 저 불빛들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냥 좀 공허해 보이네요. 저 불빛 하나하나 안에 과거에 저처럼 잠도 못 자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는 처음으로 유진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인정받고 싶었던 욕망, 창조의 희열에 중독되었던 시간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만들었던 친구의 배신까지. 그의 이야기는 두서없었지만 그 안에는 꾸밈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의 고백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질문도 섣부른 위로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바다 건너편의 도시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반대였어요. 나는 저 불빛들로부터 평생을 도망쳐왔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서 평범하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기대, 사진작가의 길을 반대하며 뜬구름 잡는 짓이라고 비난하던 주변의 시선들. 그녀에게 저 도시의 불빛은 자신을 가두려는 거대한 덫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카메라 하나만 들고 길 위로 나섰다. 정해진 길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서. 그러고 보니 우리 되게 웃기네요. 유진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저 빛의 한가운데서 모든 걸 태워버리고 도망쳐 나왔고, 나는 저 빛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도망쳐 나왔고. 결국 우리는 둘 다 도망자였던 거네. 그녀의 말에 민준도 쓴웃음을 지었다. 방법과 방향은 달랐지만 그들은 결국 같은 종류의 압박감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았다.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들의 귀에는 오직 철썩 하고 부서지는 파도 소리만이 들려왔다. 인공적인 도시의 소음과는 다른 영원하고 일정한 자연의 리듬. 그 파도 소리는 그들이 각자의 세상에서 느꼈던 불안과 초조함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것 같았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대화보다 더 깊은 위로와 유대감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해운대의 밤바다는 그렇게 두 명이 길 잃은 도망자를 조용히 품어주고 있었다. 34편, 통영 동피랑, 벽화가 건네는 동화. 부산에서의 며칠은 두 사람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의 활기와 소란 속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큰 평온함을 느꼈다. 그들은 다음 목적지로 남해의 항구 도시, 통영으로 향하기로 했다. 거대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금 더 작고 예술적인 감성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유진의 제안이었다. 통영에 도착한 그들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언덕 위에 자리한 동피랑 마을이었다. 가파른 언덕을 따라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철거될 위기에 처했던 마을. 하지만 전국의 화가들이 찾아와 낡은 담벼락에 아름다운 벽화를 그리면서 마을은 통영 최고의 명소로 재탄생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민준의 눈앞에 새로운 퀘스트 창이 나타났다. 협동 퀘스트, 우리들의 동화. 내용, 동피랑 마을의 벽화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두 사람만의 새로운 동화를 만드시오. 보상, 유대 능력치 강화, 창의력 스킬 획득. 유진은 퀘스트 내용을 듣고 아이처럼 좋아했다. 재밌겠다. 그냥 사진만 찍는 것보다 훨씬 좋네요. 자,
그럼 우리만의 동화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작가님? 그들은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담벼락마다 그려진 형형색색의 벽화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였다. 어린 왕자, 날개 달린 소녀, 바닷속 물고기들. 유진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민주는 그 벽화들을 보며 이야기를 엮어 나가기 시작했다. 옛날 옛적에 민준이 짐짓근엄한 목소리로 운을 뗐다. 그는 거대한 고래가 그려진 벽화 앞에서 멈춰 섰다. 아주 깊고 어두운 코드의 바닷속에 길을 잃은 프로그래머 고래가 살고 있었어요. 고래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완벽한 헤엄을 칠 수 있었지만 너무 오랫동안 혼자서 헤엄을 친 나머지 바다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고 말았죠. 유진이 그 말을 받아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갈매기 벽화를 가리켰다. 그러던 어느 날 고래의 앞에 까칠하지만 마음 따뜻한 갈매기 사진작가가 나타났어요. 갈매기는 고래에게 말했죠. 이봐요, 고래 양반. 그렇게 바닥만 보고 헤엄치니까 길을 잃은 거예요. 가끔은 하늘도 좀 보고 그러지 그래요. 그들은 골목을 오르내리며 마주치는 벽화들을 자신들의 이야기에 녹여냈다. 그들의 동화 속에서 고래와 갈매기는 함께 모험을 떠났다. 때로는 사나운 상어, 과거의 트라우마를 만나기도 하고 험한 파도, 예상치 못한 시련에 휩쓸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갔다. 고래는 갈매기 덕분에 하늘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고 갈매기는 고래 덕분에 바닷속 세상의 신비로움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은 그 자체로 치유였다. 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픈 과거를 유머와 상상력을 섞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유진은 까칠한 말투 뒤에 숨겨진 자신의 따뜻한 속마음을 동화를 통해 솔직하게 표현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통영의 아름다운 항구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대와 여행객들이 소원을 적어놓는 작은 칠판이 있었다. 그들의 동화도 이제 마지막 장을 맞이할 시간이었다. 민주는 분필을 집어들고 칠판 위에 그들의 동화 마지막 문장을 적어 내려갔다. 유진이 그의 옆에 기대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고래와 갈매기는 세상의 모든 바다와 하늘을 함께 여행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유치하지만 진심이 담긴 문장이었다. 그 문장을 완성하는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에 따뜻한 행복감이 차올랐다. 퀘스트 완료 메시지가 떠올랐고 민주는 창의력이라는 새로운 스킬을 얻었다. 그것은 더 이상 기계를 위한 논리적인 창의력이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종류의 힘이었다. 그는 옆에 있는 유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35편 진주성, 농계의 푸른 위기. 통영에서의 동화 같은 시간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박민주는 더 이상 혼자 길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김유진은 까칠한 농담 속에 따뜻한 신뢰를 담아 그를 대했다. 그들의 다음 여정은 역사의 도시 진주로 이어졌다. 진주성에 도착하자 남강을 따라 웅장하게 펼쳐진 성곽이 그들을 맞았다. 그리고 민준의 눈앞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퀘스트 창이 나타났다. 퀘스트 푸른 위기. 내용 진주성 촉성로 아래 위안바위에서 나라를 위해 자신을 던진 농계가 품었던 위기의 의미를 되새겨보시오. 위기, 자신을 희생하여 옳은 일을 지키려는 굳센 기계. 성공과 효율만을 쫓아 살았던 민준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무거운 단어였다. 유진은 촉성루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남강의 유려한 풍경을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었다. 민준은 그런 그녀의 곁에서 임진왜란 당시 외장을 껴안고 남강에 투신했던 농계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는 상상할 수 없었다. 자신의 목숨을 던져 지키고 싶었던 가치란 대체 무엇이었을까? 두 사람은 성곽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평일 오후의 진주성은 평화로웠지만 성벽의 돌 하나하나에는 치열했던 역사의 상흔이 새겨져 있는 듯했다. 유진은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인적이 드문 성벽의 구석진 곳으로 민준을 이끌었다. 그녀가 풍경에 집중하며 카메라 뷰파인더의 눈을 가져간 순간이었다. 근처를 어슬렁거리던 한 남자가 눈 깜짝할 사이에 유진의 옆에 놓여 있던 카메라 가방을 낚아채 달아나기 시작했다. 아, 내 가방. 유진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 가방 안에는 그녀의 목숨보다 소중한 렌즈와 외장 하드가 들어있었다. 친구 지수와의 추억이 담긴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유진은 당황해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민준의 뇌리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위험해. 상관없는 일이야. 그냥 경찰에 신고하자. 과거에 그였다면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몸은 생각보다 먼저 반응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소매치기를 향해 전력으로 달려갔다. 대관령과 설악산을 넘으며 단련된 그의 다리는 예전과 달랐다. 거기서 그의 외침에 소매치기가 뒤를 돌아보았고 그 순간 남자의 동선과 주변 지형이 민준의 눈에 데이터처럼 입력되었다. 관찰 스킬이 극도로 활성화되며 남자가 도망갈 경로와 가장 빠른 차단 지점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그는 직선으로 남자를 쫓는 대신 옆에 있던 낮은 계단을 뛰어넘어 남자의 앞을 가로막았다. 갑자기 나타난 민준에게 놀란 남자는 방향을 틀려다 발이 꼬여 넘어졌고 카메라 가방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민준은 즉시 가방을 집어들었다.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황급히 일어나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유진은 자신의 가방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녀는 민준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올려다보았다. 항상 위태롭고 보호가 필요해 보였던 남자. 길을 잃고 헤매던 그가 지금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준 것이었다.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민준이 먼저 그녀의 안부를 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유진은 대답 대신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민준의 팔을 붙잡고 일어섰다. 두 사람은 다시 촉성 아래 위안바위로 향했다. 붉은 바위는 수많은 세월 동안 남강의 물결을 맞으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민준은 방금 전 자신의 행동을 떠올렸다. 그는 왜 위험을 무릅쓰고 달렸을까? 그것은 위기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소중한 동료가 상처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는 아주 단순하고 본능적인 마음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지키고 싶은 무언가가 생겼을 때 사람은 상상도 못했던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농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 나라와 백성이었다면 지금의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것은 옆에 있는 이 사람의 웃음과 꿈이었다. 그가 유진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 역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고마움과 함께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퀘스트, 푸른 위기, 완료. 당신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칭호 믿음직한 동행자를 획득했습니다. 유대 관계에 있는 대상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일시적으로 신체 능력이 상승합니다. 남강의 바람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쌌다. 민주는 더 이상 길 잃은 아저씨가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믿음직한 동행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36편, 하동 상계사 십리벚꽃길, 꽃비 속을 걷다. 진주에서의 강렬했던 기억을 뒤로하고 박민준과 김유진의 여정은 봄의 절정을 향해 나아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섬진강을 따라 화려하게 펼쳐진 하동 상계사 십리벚꽃길이었다. 계절은 어느덧 완연한 봄이었고 길 양옆으로 늘어선 수백 그루의 벚나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하얀 꽃망울을 활짝 터뜨리고 있었다. 퀘스트, 봄의 위로. 내용, 흩날리는 벚꽃잎을 보며 아름답지만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들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시오. 그들은 꿈길을 걷는 듯한 꽃터널 아래를 나란히 걸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수만 개의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며 세상을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였다. 유진은 연신 감탄사를 터뜨리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그녀는 아이처럼 들떠 있었고 그 모습은 벚꽃보다 더 화사하고 아름다웠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밝은 웃음 뒤에 숨겨진 희미한 슬픔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그의 공감 스킬이 그녀의 내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이 눈부신 아름다움 앞에서 지금은 곁에 없는 친구 지수를 떠올리고 있었다. 지수도 이 길을 함께 걸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한 속삭임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민주는 더 이상 그녀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섣부른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길가의 작은 찻집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는 따뜻한 녹차 두 잔과 함께 벚꽃잎을 넣어 만든 작은 화전 하나를 주문했다. 이게 뭐예요? 유진이 위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냥 이 봄을 좀 더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요. 민주는 덤덤하게 말했다. 그는 화전을 반으로 나누어 그녀의 앞접시에 놓아주었다. 아름다운 것들은 너무 빨리 사라져 버리니까 이렇게 맛으로라도 기억해두면 조금 더 오래 남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유진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의 마음을 읽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길을 잃고 헤매던 위태로운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타인의 상처를 섬세하게 어루만질 줄 아는, 속 깊은 위로를 건넬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화전을 한 입 빼어 물었다. 입안에 은은한 꽃향기와 함께 달콤한 맛이 퍼져나갔다. 그러네요. 정말 봄의 맛이 나요. 그녀는 민준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 미소 속에는 고마움과 함께 그를 향한 새로운 감정의 싹이 트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동행이나 친구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애틋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흩날리는 꽃비 속에서 두 사람의 봄날도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